한국인의 식탁에서 밀은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약점이었습니다. 아침에는 식빵을 먹고, 점심에는 라면을 먹고, 저녁에는 국수와 만두를 먹습니다. 아이들은 과자를 먹고, 직장인은 샌드위치를 먹고, 야식으로 피자와 치킨 옆에 빵과 면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소비의 뒤쪽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현실이 나옵니다. 한국은 쌀은 자급한다고 말하지만 밀은 거의 전부를 해외에서 가져옵니다. 세계의 곡물 가격이 흔들리면 한국 밥상도 흔들리고, 어느 나라가 수출을 막으면 한국의 빵값과 라면값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밀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식량 안보의 숨은 급소입니다. 이 약점은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MBC는 2020년 기준 국내 밀 생산량이 1만 7천 톤, 밀 자급률이 0.8%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한국인의 1인당 밀 소비량은 연간 약 33kg으로 쌀 59kg에 이어 주식 수준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향신문도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인용해 2019년 밀 식량 자급률이 0.7%였고 식용밀 수입량은 250만 톤에 육박했지만 국내 생산량은 1만 톤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밀을 이렇게 많이 먹는 나라가 정작 밀을 거의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농업에서 밀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쌀 중심 농업이 국가 식량 정책의 기본이었고 농과 밥이 한국 식량 안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밀은 수입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호주,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밀은 가격이 낮고 물량이 많았으며 제분업체와 식품회사 입장에서도 쓰기 편했습니다. 국산 밀은 생산량이 적고 가격은 높고 품질이 균일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농민은 심어도 판로가 불안했고 가공업체는 쓰고 싶어도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밀산업은 소비는 커졌지만 생산은 작아지는 이상한 구조에 갇혔습니다. 이 구조가 위험하다는 사실은 위기가 올 때마다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때 물류가 막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곡물 가격이 뛰고 일부 국가들이 식량 수출을 제한하자 세계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식량은 돈만 있다고 항상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평상시에는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쟁, 기후재난, 항만 마비, 수출 제한이 동시에 터지면 곡물은 가장 먼저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됩니다. 특히 밀은 세계 무역에 크게 의존하는 작물입니다. 한국처럼 소비는 많고 자급률은 낮은 나라는 국제 가격 변동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문제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밀 가격이 오르면 밀가루 가격이 오르고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빵, 라면, 과자, 만두, 피자, 튀김가루, 급식 식단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식품기업은 원가 압박을 받고 소비자는 장바구니 물가로 체감합니다. 수입밀이 막히면 제분업체와 라면 회사, 제빵 회사의 생산 계획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밀 문제는 밭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의 물가, 기업의 원가, 학교 급식, 외식업, K푸드 수출, 국가의 생존 전략까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밀 99% 수입국이라는 말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농업에서 조용하지만 매우 중요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트랙터 하나가 등장한 사건도 아니고 갑자기 사막을 밀밭으로 바꾼 사건도 아닙니다. 반전의 시작은 종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 땅과 한국 식품 산업에 맞는 밀 품종을 더 빠르게 만들고 생산부터 재분, 가공, 유통, 소비까지 하나로 묶는 기술과 시스템의 등장입니다. 지금 농촌진흥청과 관련 연구기관들은 국수용, 라면용, 빵용, 과자용처럼 용도에 맞춘 국산밀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과거 국산밀의 약점이 품질이 애매하다는 말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제품에 쓸 것인가에 맞춘 밀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이름 중 하나가 백경입니다. 연합뉴스는 농촌진흥청이
2026년 6월 전북 김제에서 빵용밀 신품종 백경 수확연시회를 연다고 보도했습니다. 백경은 빠르게 소비가 늘고 있는 빵용밀 품종으로 수입 밀을 대체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됐습니다. 같은 보도는 정부가 제2차 밀 산업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8%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백경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새 품종이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산 밀의 약점으로 꼽히던 제빵 품질과 안정적 공급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국산 밀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빵을 만들 때 수입 밀만큼 안정적인 품질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빵은 단백질과 글루텐 품질이 중요합니다. 반죽이 잘 잡혀야 하고 발효와 굽는 과정에서 부피가 살아야 하며 식감이 일정해야 합니다. 제빵업체는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은 품질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아무리 국산이라는 가치가 있어도 반죽이 불안정하고 제품 편차가 크면 공장 라인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빵용 밀은 국산 밀 산업의 가장 어려운 전장 중 하나였습니다. 백경은 바로 이 전장에 들어가는 품종입니다. 사실 한국의 빵용 밀 도전은 오래전부터 이어졌습니다. 연합뉴스는 2016년 농촌진흥청이 빵을 만드는 데 좋은 국산 밀 품종 백강을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백강의 단백질 함량은 12.4%, 글루텐 함량은 10.1%로 빵 제조에 적합하며 기존 빵용 품종보다 부피가 크고 식감이 더 부드러운 특징이 있다고 설명됐습니다. 이것은 국산 밀도 용도에 맞춰 품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초기 신호였습니다. 이후 백경 같은 신품종이 등장했다는 것은 한국 밀 품종 개발이 단순한 실험을 넘어 실제 시장을 겨냥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름은 한면입니다. 한국에서 밀 소비를 생각하면 빵보다 더 강력한 시장이 바로 라면과 면류입니다. 한국 라면은 이제 국내 식품을 넘어 세계적인 K푸드가 됐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라면 수출이 늘어날수록 밀 수요도 함께 커집니다. 그런데 그 원료가 대부분 수입 밀이라면 K푸드 성장 뒤에는 여전히 해외 곡물 의존이라는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농촌진흥청이 2023년 개발한 면용 밀 한면이 겉면과 라면 가공에 적합한 품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면은 반죽 점탄성과 강도가 높고 글루텐 단백질 조성이 우수하며 수확량이 많고 빨리 익어 이모작 적응성도 우수하다고 설명됐습니다. 한면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소비자 평가 결과 때문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립식량과학원은 한면 밀과 수입 밀로 만든 유탕면을 같은 라면 수프로 조리해 소비자와 전문가 평가단 15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한면 라면의 선호도는 59.3%로 수입밀 라면 40.7%보다 약 19%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국산이 좋다는 구호가 아닙니다. 국산 밀도 실제 라면 시장에서 품질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비자가 국산이라서 참고 먹는 것이 아니라 맛과 식감이 좋아서 선택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변화는 품종 하나가 아니라 개발 속도입니다. 농업에서 종자는 반도체의 공정 기술과 비슷합니다. 새로운 품종 하나를 만들려면 교배하고 선발하고 시험하고 여러 지역에서 안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 방식으로는 밀 품종 하나를 개발하는데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대 단축 육종 기술을 적용해 밀 품종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최초로 세대 단축 육종 기술, 즉 스피드 브리딩을 활용해 남부 지역에 특화된 제빵용 밀 품종 이룸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진청은 이 기술이 13년 걸리던 품종 개발 기간을 7년으로 단축한 혁신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대 단축은 말 그대로 작물의 세대를 빠르게 돌려 원하는 형질을 가진 품종을 더 빨리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빛, 온도, 재배 환경을 정밀하게 조절해
1년에 한 번만 가능하던 세대 진행을 더 빠르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도에 따르면 이 기술을 적용하면 씨를 뿌린 뒤 55, 60일 만에 이삭이 나오고 88일 만에 수확할 수 있어 밀을 1년에 4번 재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통 육성 기간은 8년에서 2년, 신품종 개발 기간은 13년에서 7년으로 줄어듭니다. 농업의 시간표 자체를 바꾸는 기술입니다. 이름은 단순히 새로운 이름의 품종이 아닙니다. 한국 밀 개발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름이 남부지역 맞춤형 제빵용 밀 품종이며 수량은 시바르당 432kg으로 기존 금강보다 약 15% 많고 글루텐 품질이 우수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부지역에서 변화콩과 이모작하기에 적응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세계 농업이 더 이상 천천히 움직일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후는 빨라지고 시장은 더 빨라졌습니다. 품종 개발이 늦으면 소비 시장도 병해충도 기후 변화도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립니다. 기후 변화는 한국 밀 산업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밀은 겨울과 봄을 지나 수확되는 작물입니다. 그런데 이상고온, 늦서리, 집중호우, 병해충이 늘어나면 품질과 수량이 크게 흔들립니다. 특히 붉은 곰팡이병 같은 병은 밀 품질과 안전성에 치명적입니다. 수확 직전에 비가 많이 오거나 습도가 높아지면 생산량뿐 아니라 식품 안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품종은 단순히 많이 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추위에 강해야 하고 쓰러짐에 강해야 하고 병에 강해야 하며 동시에 가공성이 좋아야 합니다. 한국의 신품종 개발은 바로 이 복합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밀을 개발해도 농민이 심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농민이 심어도 제분업체가 사지 않으면 산업이 되지 않습니다. 제분업체가 밀가루를 만들어도 빵집과 식품회사가 쓰지 않으면 소비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추진하는 또 하나의 핵심은 밀밸리화입니다. 연합뉴스TV는 국산밀 산업밸리화 시범단지에서 백밀가루, 통밀가루, 부침가루 등 다양한 밀가루 제품이 생산되고 지역 제과 제빵업체와 로컬푸드, 대형마트 등에 공급 유통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4곳의 총 재분 규모가 연간 1만 톤이라고 전했습니다. 밀밸리화는 생산부터 저장, 재분, 가공, 유통, 제품화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개념입니다. 농업을 밭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가치사슬로 보는 것입니다. 과거 국산 밀의 문제는 각 단계가 따로 움직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농민은 밀을 생산했지만 판로가 불안했고 제분업체는 물량과 품질이 불안했으며 식품회사는 원료 규격이 흔들리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소비자는 국산 밀 제품을 어디서 사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밀밸리화는 이 끊어진 고리를 묶는 시도입니다. 종자, 농가, 제분, 식품회사, 소비처를 연결해야 국산 밀도 산업 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이 중요한 이유는 품질 균일성 때문입니다. 수입 밀은 대규모로 들어오고 등급과 용도에 따라 관리되며 제분업체가 원하는 규격을 맞추기 쉽습니다. 반면 국산 밀은 생산지가 흩어져 있고 품종이 섞이고 수확 후 관리가 일정하지 않으면 품질 편차가 커집니다. 식품회사는 이런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계약 재배로 품종을 정하고 생산단지에서 재배 기술을 맞추고 수확 후 저장과 재분을 관리하며 최종 제품까지 연결하면 국산 밀도 산업 원료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을 보호하는 정책이면서 동시에 식품 기업을 설득하는 산업 전략입니다. 한국 정부의 목표도 이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2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밀 자급률을 8%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2030년 밀 재배 면적 5만 헥타르, 생산량 20만 톤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1차 계획 기간 동안 밀 재배 면적은 2020년
200헥타르에서 2025년 9,100헥타르로 늘었고 재배 농가는 같은 기간 3,010곳에서 5,657곳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품질 균일성이 낮아 수요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농식품부는 평가했습니다. 8%라는 숫자는 어떤 사람에게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겨우 8%로 무슨 식량 독립이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밀 자급률이 1% 안팎이던 나라에서 8%는 단순한 증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재배 면적, 종자 공급, 농가 조직화, 재분시설, 소비처, 가격 지원, 유통망이 모두 함께 움직여야 가능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8%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식량 안보는 하루아침에 100%를 만드는 게임이 아닙니다. 위기 때 버틸 최소 기반을 만들고 그 기반을 계속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1%와 8%는 평상시에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위기 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술이 세계 농업 지도를 흔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갑자기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주장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의미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캐나다, 호주, 러시아처럼 끝없이 넓은 밀밭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국토는 좁고 농촌 인구는 줄고 있으며 농지 경쟁도 치열합니다. 이런 나라가 밀 자급률을 올리려면 기존 방식으로는 어렵습니다. 넓은 땅으로 밀어붙이는 농업이 아니라 품종, 데이터, 계약 재배, 가공 연계, 정밀한 가치 사슬로 승부해야 합니다. 바로 이 모델이 새로운 농업 지도입니다. 세계에는 한국과 비슷한 나라가 많습니다. 땅은 좁고 인구는 많고 식품 소비는 다양하며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입니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중동 일부 국가, 동남아의 고밀도 국가들이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이 나라들은 미국식 대평원 어농업을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작은 땅에서 전략 작물을 다시 키우는 모델입니다. 한국의 국산밀 전략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실험입니다. 세대 단축 6종으로 지역 맞춤 품종을 만들고 생산단지를 조직하고 가공업체와 계약을 맺고 소비 시장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다른 수입 의존 국가에도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밀의 미래가 쉽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벽은 가격입니다. 수입 밀은 규모의 경제가 압도적입니다. 넓은 땅, 대형 기계, 대량 물류, 국제 거래망을 통해 낮은 가격을 유지합니다. 국산 밀은 생산 규모가 작고 인건비와 토지 비용이 높으며 저장과 재분 인프라도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국산의 가치를 인정해도 가격 차이가 너무 크면 시장 확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밀은 모든 수입 밀을 당장 대체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프리미엄 시장, 공공급식, 지역 특화 제품, 라면과 빵의 일부 라인업처럼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식량 독립은 구호가 아니라 시장 설계입니다. 또 다른 벽은 농촌의 인력 문제입니다. 밀은 논 이모작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쌀 소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논에 밀이나 콩 같은 전략 작물을 심는 것은 좋은 방향입니다. 하지만 농촌에는 일손이 부족하고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밀을 늘리려면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계화가 필요하고 지역별 공동작업 체계가 필요하며 저장과 건조 시설도 필요합니다. 품종이 좋아도 현장에서 재배가 힘들면 확산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밀 신기술은 종자 기술만이 아니라 농업 기계화, 디지털 농업, 생산단지 운영, 기상재해 대응 기술과 함께 가야 합니다. 농업의 승부는 실험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논과 밭에서 완성됩니다. 소비자의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 국산 밀은 좋은 뜻으로 사는 제품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조금 비싸도 사주는 제품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중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애국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맛있어야 하고 품질이 일정해야 하며 가격도 납득돼야 합니다. 백경으로 만든 빵, 한면으로 만든 라면, 이룸으로 만든 베이커리 제품이
실제로 소비자의 입맛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소비자가 국산이라서 샀다가 아니라 맛있어서 샀는데 알고 보니 국산 밀이다라고 느끼는 순간 시장은 달라집니다. 이것이 국산밀 산업이 가야 할 진짜 방향입니다. 식품 기업의 역할도 결정적입니다. 대형 제빵회사, 라면회사, 급식업체, 프랜차이즈가 움직이지 않으면 국산밀의 소비 기반은 빠르게 커지기 어렵습니다. 기업은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원가를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정부와 연구기관은 품종을 개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기업이 실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재분비 지원, 계약 재배, 제품화 패키지, 공공급식 테스트 같은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 급식에서 국산 밀데이를 운영하고 단체 급식용 빵과 면 제품을 개발하고 지역 특산물과 국산밀을 결합하면 소비 기반이 생깁니다. 국산밀은 농업 정책이면서 동시에 식품 정책입니다. 여기서 한국 농업의 오래된 약점이 오히려 새로운 강점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은 땅이 넓지 않지만 가공식품 산업은 강합니다. 라면, 과자, 빵, 냉동식품, K푸드 수출 경쟁력이 있습니다. 한국은 농산물을 원료로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가공과 브랜드를 통해 부가가치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국산 밀도 원맥 가격 경쟁으로만 보면 어렵지만 K푸드와 결합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산밀 라면, 국산밀 베이커리, 지역밀 맥주, 프리미엄 통밀 제품, 학교 급식용 건강식 같은 시장이 열리면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브랜드가 됩니다. 작은 생산량도 고부가가치 시장에서는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세계 농업은 이미 단순한 양 경쟁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공급망 분절, 전쟁, 보호무역, 물 부족, 토양 문제 때문에 각국은 다시 자국 식량 기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장 싸게 사오는 것이 효율이었습니다. 이제는 위기 때도 버틸 수 있는 구조가 효율입니다. 식량 안보의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산 밀 신기술은 이 변화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수입을 전부 끊겠다는 폐쇄적인 전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입을 계속 활용하되 최소한의 국내 생산 기반과 기술 기반을 갖춰 위기 때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밀 99% 수입국의 반격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자극적인 말이지만 방향은 현실적입니다. 한국은 아직 밀 강국이 아닙니다. 아직 수입 의존도는 매우 높고 국산 밀 시장은 작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라진 점은 분명합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는 밀을 못 만든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밀을 만들 것인가, 어디에 쓸 것인가, 어떻게 팔 것인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백경은 빵을 겨냥하고 한면은 면류를 겨냥하고 이룸은 개발 속도의 한계를 깨려 합니다. 여기에 밀 밸류화가 붙고 계약 재배와 재분 가공 연계가 붙으면 국산 밀은 더 이상 실험실의 품종이 아니라 산업의 원료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농민에게 실제 소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농민이 국산 밀을 심었는데 가격이 불안하고 판로가 막히면 누구도 계속 심지 않습니다. 반대로 계약 재배가 안정되고 수확량이 늘고 품질에 따라 가격이 보상되고 가공업체가 꾸준히 사준다면 농민은 움직입니다. 식량 안보는 애국심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농민의 소득, 기업의 이익, 소비자의 만족이 동시에 맞아야 지속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밀 기술은 기술 개발이면서 사회적 계약이기도 합니다. 도시 소비자가 먹는 라면 한 봉지와 빵 한 조각이 농촌의 생산 기반과 연결될 때 식량 안보는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가 중요합니다. 목표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지, 신품종이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될 수 있는지, 기업들이 국산 밀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수 있는지, 소비자가 가격과 품질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승부처입니다. 만약 이 연결이 성공한다면 한국은 밀 자급률을 단순히 숫자로 올리는 데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좁은 국토와 높은 수입 의존도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전략 작물 기반을 다시 세우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 농업 지도를 뒤집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넓은 땅이 아니라 정밀한 기술과 산업 연결로 농업의 약점을 극복하는 모델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밀 한 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 앞으로 어떤 나라로 살아남을 것인가의 이야기입니다. 반도체는 공장에서 만들지만 식량은 땅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첨단 산업이 강해도 밥상과 원료 공급망이 흔들리면 국가는 불안해집니다. 한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조선과 K푸드로 세계 시장을 흔들었지만 정작 밀이라는 기본 식량에서는 오랫동안 약자였습니다. 이제 그 약점을 기술로 바꾸려는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세대 단축 6종, 맞춤형 품종, 밀밸리화, 계약재배, 공공급식과 K푸드 시장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한국 밀산업은 작은 반란을 넘어 구조적 변화가 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밀 99% 수입국의 반격은 오늘 당장 수입 밀을 모두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말하면 오히려 현실을 흐립니다. 진짜 반격은 더 조용합니다. 빵용 밀 하나를 바꾸고 라면용 밀 하나를 바꾸고 농가와 제분업체를 연결하고 학교 급식과 지역시장에서 소비를 만들고 품종 개발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수입 의존국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세계 농업의 미래는 더 이상 대평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좁은 땅에서도 기술과 연결과 시장 설계로 식량 주권을 되찾는 나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실험을 한국이 시작하고 있습니다.